되면 조용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태극기가 걸립니다. 한글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들이 손에 연필을 쥐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또박또박 따라 읽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가본 적이 없고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년 한국의 글자를 배웁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후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은 기억하려 합니다. 그들이 왜 목숨 걸고 바다 건너온 나라를 도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한글을 배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애국심을 지닌 아이들과 그들의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속엔 오래 남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지역지마, 그 중에서도 더 깊숙한 곳에 코리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식 지명은 아니지만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쟁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51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을 때 세계는 한국의 지원을 논의했고, 그때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국 최정예 군인 6천여 명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황제 직속 군이 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한국 땅을 밟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섰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그 땅에서 죽거나 다치며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에티오피아는 정치 혼란과 내전을 겪게 됩니다. 참전 군인들은 오히려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눈에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난 속에 버려졌고 살아남은 이들은 지금의 코리아 마을로 흘러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보상도 없었고 기억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부모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싸웠는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그때의 기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마을에는 작은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은 녹슬고 벽은 갈라졌지만 그 안에서는 놀라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 수업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아이들은 낡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복사종이가 들려있고 그 위에는 가나다라마 바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교탁 앞에 나와 큰 소리로 한글을 읽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 목소리는 마치 찬양처럼 공기를 울립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이는 이 마을 출신의 여성 아말레츠입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 국립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 몇 개월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이고 기억이에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극기를 소중히 보관했고 자주 혼잣말로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아말레치는 이제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녀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문자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려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고 한 글자 또박또박 따랐습니다. 그들의 연필 끝에서 한글이 태어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그들 중엔 하나의 마루크가 있습니다. 13살 소년인 그는 매일 이 시간을 걸어 수업에 참석합니다. 그의 집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석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지켰어요. 나도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한글을 배우면 한국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루크는 한글 쓰기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A 사용지에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크게 써넣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도운 나라의 말을 이젠 저도 쓸 수 있어요. 그 편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SNS에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후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 마루크는 한국의 한 중학교에서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날 마루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들고 학교 앞 태극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교실에서 혼자 아리랑을 작게 불렀습니다. 그는 노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멜로디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떠올리던 노래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마을의 교실 벽에는 지금도 훈민정음 서문이 적혀 있습니다. 비록 복사본이고 손으로 다시 쓴 글씨들이지만 아이들은 그 문장을 외우려 합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언젠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한글은 그 열쇠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의 연결입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인연이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글자 하나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고 기억이며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알게 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나 이베일로. 어려운 이름이지만 그는 에티오피아 코리아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품고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황실 근위대 출신이었고 세나는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지독한 빈곤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코리아 마을 한글 학교에 글을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작은 야채 바구니를 팔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세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 동생들을 돌보며 물통을 이고 우물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소중히 했던 시간은 바로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고 사랑합니다를 따라 쓸 때마다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그저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한글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데 몇 달이 걸리지만 세나는 겨우 2주 만에 모든 기본 문자를 암기했고 수업 시간 외에도 혼자 훈민정음을 필사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에 매료되었고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문자처럼 한글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매년 열리는 한글 쓰기 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고 그의 작품은 한국국제봉사회 소속 교사의 SNS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SNS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년의 한글 편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수만 명이 그의 글을 읽었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과의 한 교수는 세나의 편지를 보고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직접 한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해 겨울 세나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까지 15시간, 그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었고 자신이 적어온 감사의 편지를 10번 넘게 고쳐 썼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게 꿈이면 깨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를 위해 작은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세나는 조심스럽게 연단에 올라갔고 준비해온 편지를 한글로 읽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세나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참석자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교수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한글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꿨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날의 행사는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되었고 단 이틀 만에 수십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눈물이 난다.
이게 진짜 한글의 힘이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는 응원이 가득 달렸습니다. 세나는 그 뒤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에서 1년간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공식적인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원자들의 기부와 학생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체류. 세나 이베일루는 에티오피아 지마의 코리아 마을에서 자라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글은 그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였고 심장의 약동이었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순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의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피가 거꾸로 도는 듯했고 그때부터 세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리고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시간이 흘러 세나는 코리아 마을의 한글 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글로 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잊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그가 어릴 적 처음 본 태극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한글을 배우며 느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한국 KVO 한글 지원 단체를 통해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처로 전달됩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제평화와 기억 사업을 주제로 하는 특별 포럼을 기획 중이었고 에티오피아 참전국과의 연계를 고민하던 차에 세나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해당 에세이를 번역해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세나를 서울대학교 평화포럼의 특별 청중으로 초청하기로.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세나가 한국 땅을 받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초청장은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거쳐 코리아 마을에 도착했고 아말레치 선생님은 세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고 세나는 열어보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외우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이제는 직접 밟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국날 세나는 지마에서 수도 아디스아바바까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렸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 그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자원봉사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로 당신이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말에 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세나는 몸을 숙여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가슴으로 기억하던 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 포럼 당일 세나는 한복을 입고 강당 중앙에 앉았습니다. 연단에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장이 참석했고 한국전쟁 관련 학자들, 국제학생들, 기자들로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에티오피아 청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전쟁통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기억을 자신이 직접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세나는 이날 예정에도 없던 순간 자신이 직접 준비해온 한글 연설문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진행자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연단에 올라갈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고 세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저는 10살부터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눈물과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 그들은 감사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사의 땅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연설이 끝났을 때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한국 학생들은 눈물을 닦았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무대에 올라 세나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 감사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들. 그날 이후 세나는 서울대 기숙사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한국 문화와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글로 된 교과서를 받고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를 형이라 불렀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그는 서울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는 강둑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글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에게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당신이 싸웠던 나라에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옹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나라의 친구입니다. 그 이메일은 아말레치 선생님에게도 전송되었고 그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마지막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나 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한글을 계속 배웁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세나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후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에티오피아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세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지마의 코리아 마을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내온 사진과 편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설 영상은 에티오피아 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곧이어 한국 언론에서도 그 사연이 전해지며 국내외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의 한글 연설 장면은 한민족의 가슴을 울렸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코리아 마을의 아이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KVO와 연계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코리아 마을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기초교육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했던 교실 지붕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칠판과 책상이 교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비 오는 날 책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되었고 시멘트 바닥 위에서 앉아 수업을 듣던 아이들은 이제 편안한 책상에 앉아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민간 후원자들의 협력으로 마을에 한글문화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의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기억하는 우정은 지속된다는 문구가 한글과 아마라어로 함께 적혀 있었고 센터 벽면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의 사진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말레치 선생님은 정식 한국어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초교재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매주 수업이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한글 받침과 문장 구조를 배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는 나의 꿈은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써내려갔고 한 소녀는 한국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시를 써서 교실 벽에 붙였습니다. 세나의 영향은 단지 교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한글농업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의 기술 자문을 받아 농작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가공 포장해 K-FRIENDS라는 브랜드로 현지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라벨에는 모두 한글로 함께하는 우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구매자들에게 감사 카드도 함께 동봉되었습니다. 한글이 그들에게 단순한 학문을 넘어 실질적 경제 도구로 작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세나와 코리아 마을의 사연을 바탕으로 글자와 평화라는 이름의 장기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쟁이나 역사적 비극을 겪은 국가의 청년들을 초청해 한글을 매개로 기억과 화해를 논의하는 국제연수 과정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 파트너 국가로 에티오피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세나는 이 프로그램의 에티오피아 현지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배운 한글을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의 기억이 살아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글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내게 될 거예요. 한글문화센터에서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작은 축제를 엽니다. 아이들은 직접 종이로 태극기를 만들고 한글로 감사 편지를 씁니다. 노래대회도 열리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곡은 아리랑입니다. 아이들이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정성껏 부르는 아리랑은 그 어느 전문가의 공연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닦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가 도운 나라가 우릴 기억해줬구나 라고 속삭이며 이제 코리아 마을의 아이들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통해 세계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하고 있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후손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세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 한글은 70년 전 젊은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했고 그 기억은 손주들의 가슴속에 불꽃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불꽃은 이제 한 마을을 넘어 한 세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이 글자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응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기억해줬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과 함께.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